서기석 원장입니다. 요즘에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안검 외반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는 많긴 했었는데 급격하게 좀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상담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안면부를 거상을 할 거냐, 하안검만 수술할 거냐, 그 다음에 외안각 고정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테스트도 다 하고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뭐 피부를 많이 잘라서 뺑뺑이진다든지 뭐 그거는 다행인데 애교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뒤집힌다든지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눈 뒤집힌 거나 안검 외반이 생긴 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안검 수술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안검 외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건을 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분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을 때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여기 피부를 비슷하니까 여기 피부를 잘라서 이쪽에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들으셨다는데 이 정도면 피부 이식 안 합니다. 이쪽에 중앙면부를 다 거상을 시킵니다. 거상을 시키면 이만큼 피부가 여유가 있게 돼요. 이분은 오히려 피부를 남는 피부를 좀 잘랐어요. 중앙 거상하면서. 그리고 안검 외반된 거를 이렇게 교정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안각 성형 부위와 중앙면부 거상이라는 걸 한 거고요. 2번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눈이 사실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안검 외반의 일종입니다. 이걸 스클레랄 쇼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눈물이 바깥쪽으로 흐르세요. 눈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눈물샘을 통해서 코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눈물이 바깥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했는데 이쪽을 다시 절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을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저 안쪽, 저 눈의 빨간 쪽 있죠? 눈 안쪽 결막을 통하고 바깥쪽에 절개를 해서 외안각 성형술을 했고 중앙면부 거상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피부 이식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다음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자위가 많이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술한 지 1년이 넘으셨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외반이 되게 계십니다. 이건 안 들어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피부가 모자란 것 같지만 이분은 나중에 수술을 하기 전인데 거상을 하셔야 됩니다. 거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피부 이식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하시죠? 한 달쯤 있다 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흉터가 막 아물고 있는 찰나고요. 여기도 뭐 흉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테지만 보통 안검 외반이 잘 생기는 거는요. 한 달에서 두 달째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흉터가 가장 많이 안쪽에서 여물어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터가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단한 게 빨랫줄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빨랫줄이 헐렁헐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외안각 성형술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웨지 리섹션이라는 걸 하든지 외안각 성형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부만 잘라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한두 달째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쪽도 약간 외반이 돼 있죠. 한두 달째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바로 수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흉터를 없애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아니면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때 다시 수술을 건드리시게 되면 이 상태로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시지만 지금 다시 수술을 건드리게 되면 다시 흉터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수술을 안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외안각 고정술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도 적절히 잘라내고 중앙면부도 거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본인이 불만하는 게 주름을 하나도 안 져줬다. 하나도 안 져주고 눈만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막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공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이 공막이 부은 거는 이게 다치면 수술을 다시 하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면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걸 수술하신 선생님이 아마 절개선을 여기다 넣으셨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인 수술은 외국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그레이 라인이라는 곳에서 한 2-3mm 떨어진 곳에서 절개선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붙여서 넣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떨어져서 넣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이게 잘 살펴보고서 그 주름을 따라서 넣어야지 그 흉터가 훨씬 더 안 보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뭐 2-3mm 떨어져서 넣어야지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2-3mm 떨어져서 넣는데도 이렇게 외반이 생겼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안검 성형의 절개선은요, 그래서 반드시 2-3mm 떨어져서 넣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잘 보면 주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잘 넣으셔야 돼요. 2-3mm 안 떨어져도 이렇게 옛날 주름보다 더 안 보이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제 중앙면부거상까지 같이 하신 분이죠. 다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5일째 사진인데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절개선입니다. 이분은 여기에 힘도 좀 약하세요. 웨지 리섹션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빨래줄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그걸 해서 동시에 같이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눈이 뒤집히지 않게 안구가 돌출된 경우는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은 조금 약간 위쪽으로 들어가지 나중에 흉터가 안 보이세요. 5일째 이 정도면 이분은 나중에 흉터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죠. 자, 오늘은 하안검 성형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 중 안검 외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검 외반이 생기는 건 아주 불행한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롭고, 안검 외반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 이식은 흔하게 하지를 않아요. 심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심하더라도 중앙면부 거상을 하면서 그쪽에 외안검 성형술을 하면서 근육을 잘 고정시켜 주면은 대부분 교정이 되거든요. 피부 이식은 정말로 피부가 모자랄 경우에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경과를 보고서 결정하는 문제지 함부로 피부 이식을 막 하지는 않죠. 저는 환자한테 동의서를 제가 봤는데 하안검 성형을 중앙면부 거상을 할 때 안검 외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동의서에 안검 외반은 안 생깁니다. 그러고서 수술합니다. 안검 외반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생기더라도 함부로 빨리 너무 조급해서 수술하시는 거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존적인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걸로 충분히 흉터가 여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